매파적인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22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긴 했지만은 주식시장은 플러스로 연일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추석이었습니다. 자, 다들 그리운 얼굴들 잘 만나셨나요? 자, 항상 그러하듯 연휴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총 4일이었죠. 하루 이틀까지는 그래도 많이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3일차 접어들면서부터는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내일이면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쉰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작년 추석 기억이 나는데 헝다 사태가 막 터지면서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가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을 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히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가 양호했어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이 해외 증시가 좋을 때 우리나라 휴장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그 부분도 맞는 말이지만, 자, 반대로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막 폭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안해서 제대로 쉴 수가 없겠죠. 연휴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연휴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추석 이후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휴 동안 미국 증시 상황을 주요 이벤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주요한 이벤트, 당시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미국장 시작 전에는 ECB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자, 0.5%냐 0.75%냐 약간 좀 전망이 엇갈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강력한 긴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채권금리, 미국 채권금리 역시 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채권금리는 2년물 기준으로는 3.5%를 돌파하기도 했죠. 그리고 곧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 이어서 또다시 스피치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과거 사례를 보면 인플레가 안 끝난 상황에서 느슨한 정책을 폈다면 큰 코가 다쳤다. 그래서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는 고용시장은 매우 강하다. 이 얘기인 즉슨 강력한 긴축 정책을 피더라도 경제는 버틸 것이다. 자, 그런 의미이고요. 세 번째, 인플레 기대 심리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높은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이제 휴장을 했죠.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두 개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CPI 같은 경우에는 2.5%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2.8%였어요. 0.3%포인트 정도 하회를 했고요. 정말 크게 하회한 것은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으로 나왔는데 예상치는 무려 3.2%, 전월치는 4.2%였습니다. 자, 8월 들어서 또다시 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는 총재들이 전일 파월 의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긴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 작년부터 계속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야 된다고 밝힌 인물이죠. 9월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를 했고요. 만약에 이 8월 CPI가 낮게 나와도 계속해서 이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나의 의견은 변함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9월 0.75%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고요. 인플레가 만약에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4% 이하, 여기까지 이 금리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4%를 상회할 수 있다. 내년 초까지는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연은 총재들이 여전히 이 매파적인 발언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인데, 금요일 이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1% 정도, 나스닥은 2% 넘게 상승세를 지속을 했어요. 자, 이번엔 채권 그리고 외환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8일날 ECB에서 기준금리 0.75% 인상,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이 있은 후에 바로 이때입니다. 원래 한 3.4%까지 내려왔던 2년물 금리가 다시 3.5%를 돌파했습니다. 9일날 같은 경우에도 연준 의사들이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갔죠. 그래서 한 3.56%까지 상승을 하긴 했다. 하지만 이 이전 수준, 이 8일날에도 3.5%는 이미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갔을 때 상단은 좀 제한적이었다. 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달러 인덱스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원래 이렇게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긴축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 역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빠졌다. 그리고 유로화 환율,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이렇게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시장에 계속해서 이 대두되었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유로화와 달러와의 패러티, 1대1 패러티가 깨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깨지고 나서 상당 기간 유지를 하다가 이 연휴 동안에 다시금 만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ECB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긴 했지만은 실제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강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은 플러스로 연일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하더라도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중립금리를 한 4%까지 올리겠다. 자, 그런 말을 이어갔었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금리 0.75% 인상, 9월 FOMC 같은 경우에 이거를 반영한 상황에서 이거를 뛰어넘는 악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이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빠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패드 와치에 따르면은 9월 FOMC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이냐. 그 확률을 살펴보니까 3%에서 3.25%, 이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기준금리를 0.75% 인상한다는 컨센서스. 이 부분이 9월 초만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무려 91%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0.75% 인상을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12월 금리 확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그런 라인이 3.75%에서 4%입니다. 거의 중립금리 4%를 달성한 상황이죠. 이 확률이 70%입니다. 이 역시나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절반이 안 됐는데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즉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0.75% 인상, 그리고 12월 금리가 거의 한 4%에 다다를 것이다. 이 부분까지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일단 4%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희망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4%까지 올랐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CPI,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는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최근 들어서 연휴 동안에 증시가 좀 올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일환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산 중에서 가장 리스키한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크립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8일까지는 19,000불, 이때를 살짝 하회하기도 했는데 연휴 동안에 보시면은 2만 불을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한 10%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연휴 동안에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8일, 9일 주요 ETF의 상승률인데요. 이 ETF의 네이밍은 해당 섹터를 대표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클라우드, 정유, 바이오테크, 전기차, 원유 시추, 반도체, 이커머스, 2차전지, 딱 여기까지가 시장 지수를 상회하는 그런 ETF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많이 빠진 기술주, 그럴만도 한 것이
이미 이 긴축의 정도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는 당연히 기술주고, 자, 그 중에서도 뭐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자, 이런 섹터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몰렸다는 것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빠졌고요. 자, 두 번째, 뭐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플레 간축 법안의 수혜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뭐 정유주라든지 원유 시추 이런 섹터들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유가가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공급 부족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사우디의 감산, 자, 이런 것들이 다시금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역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개장하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만약에 금일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장에서 이 흐름은 뒤집을 만한 상당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역시나 2차 전지, 반도체 주식들, 인터넷도 괜찮겠죠. 이 클라우드 섹터도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석 연휴 이후에는 과연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휴장이고요. 중국, 홍콩 증시도 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을 한 증시가 일본이랑 호주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오전인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호주 지수 같은 경우에도 1% 내외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소폭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뭐 중대한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미국의 CPI죠. 그래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약간 좀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다면 8월 CPI, 과연 무엇이 중요하느냐? 자, investing.com에서 발표되고 있는 8월 미국의 CPI 예측치입니다. 일단 8.1%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센서스가 최근 들어서 좀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자,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추정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CPI가 8.41%가 나왔습니다. 근데 9월 9일 기준으로는 8.22%로 좀 낮아졌어요. 9월 달로 오면서 이 인플레이션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현재의 낮아지는 인플레이션 추정치 데이터를 충족을 시키는 그런 실제 데이터가 발표되느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8.1%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0.2%포인트만 낮게 나와도 앞자리가 이 7%라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8.1%에서 8%로 나온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환호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8.1%에서 7.9%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좀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 뒤에 미국의 PPI, 그 다음에 뭐 선물 옵션 만기일, 중국의 경제지표 데이터가 있지만은 9월 FOMC 전까지, 9월 20일이죠, 현지 시간. 그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은 4%까지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겠네? 라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9월 연휴 동안에 매파적인 발언, 22의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외환시장, 채권시장,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 이유가 이미 해당 리스크, 해당 흐름을 다 반영을 한 상황이고 증시에서 추가적인 증시가 싫어하는 악재라든지 불확실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정도 낮게 나오면서 7%대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FOMC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증시에 임팩트를 줄 만한 악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뭐 러시아가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뭐 핵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뭐 유럽 제재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껏 시장에서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든지 그런 악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9월 FOMC에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할 것이냐. 일단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다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CPI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파월이
이 정도로 올리면 4%까지 올리면은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위양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전히 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던 상당 기간 우린 계속해서 긴축을 지속을 할 것이다. 4%더 넘게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서 CPI도 7%대 나오고 파월 의장도 FOMC에서 뭔가 약간 완화된 스탠스를 취한다. 근데 이건 한 면만 본 것이고요. 그때까지 미국 경제, 기업들의 실적, 소비 이런 지표들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확 꺾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나 이 긍정적인 증시 흐름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자, 아무쪼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긴 한데 CPI 잘 나오고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FOMC 전까지는 좀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